안녕하십니까. 이번 그 육동일의 자치펀치 이 시간에는 요즘에 많이 우리가 목격하고 또 많이 듣고 있는 이 다민족 다문화 사회 이 문제 이것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회적 변화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고령화다, 저출산이다,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지금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잘 적응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좀 몇 가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올해 우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74만 2천 명. 우리 전체 국민의 3.4%나 됩니다. 이 90년도에는 약 5만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20여 년 만에 한 30배 이상이 외국인이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체 국민의 5%가 외국인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본격적인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도 유럽의 국가들도 난민을 포함해서 이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이민하거나 이주를 해서 큰 사회적인 이제 갈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인종 갈등 또 사회적인 갈등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서서히 이런 문제, 이런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5천년 역사에 이 단일 민족의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나라에 결혼하는 8쌍의 8쌍 중에 한 쌍은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농촌은 더 그 비율이 높아서 4쌍의 한 쌍은 외국인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한 다문화의 아이들이 지금 한 20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교를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이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에서 탈락하는 또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그런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갖는 사회적인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또는 불이익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느껴간다고 한다면 과연 이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주민인데 나중에 이미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가 있는 그런 외국에서 나타난 사고들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들이 또 이제 군에 간다면 지금 가뜩이나 군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병영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이 자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이고 또 이미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이 다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냐, 단일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냐에 따라서 이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가는데 순탄할 수도 있고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가고 또 상당히 이질적인 사회로 가고 또 모든 것들이 이제 서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다원주의 사회로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회 생물학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단일인종이냐 다수인종이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인종은 모든 게 같다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생김새도 같고 풍습도 같고 언어도 같고 사고방식도 같다. 똑같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수인종은 애초부터 다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거든요.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타민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다, 다르다라는 사회적인 그 민족의 그 출발서부터 이제 차이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우선 이 이동, 지리적, 사회적 이동면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단일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쉽죠. 우리는 한번 그 선조가 자리 잡게 되면 그곳에서 자자손손 그 터에서 뿌리를 내려서 살아왔습니다. 농경 사회 속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면 타향살이가 되고 타향살이는 굉장히 한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도 많고 또 우리가 명절에는 고향을 찾아가서 선산을 찾아가서 선영을 찾아가서 같이 가족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는 이렇게 한 곳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을 한다. 지리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서부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이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선조가 자리를 잘 잡으면은 비옥한 땅에 자리 잡으면은 굉장히 잘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자리 잡으면 자자손손 못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불규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이동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단일인종은 자기 선조가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면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그 직업을 맡게 되고 반면에 다수인종은 이 직업적인 이동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변화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인종의 그 직업에는 귀천이 생기죠. 좋은 직업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천한 직업도 대를 이어서 이어가게 돼서 직업에 귀천이 생기는데 다수인종은 여러 직업을 서로 다양하게 맡으니까 직업에 귀천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그 차이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예요. 단일인종의 국가에서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이게 끈적끈적합니다. 우리는 뭐 사돈의 8촌까지 이렇게 그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관계를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사돈 8촌이라는 이 인간관계의 이 기준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세계에는 없는 일입니다. 다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는요, 사촌이 넘어가면 남이에요. 엉클이나 안트나 이런 아저씨 아줌마는 다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촌에서 8촌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하나의 친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간관계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긴밀합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냐면은 그 외국의 다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관계는 굉장히 무미건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산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업무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인간관계가 업무에 깊숙이 개입이 된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다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애초부터 다르다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갈등에 익숙합니다. 다른 속에서는 많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능력도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단일인종은 거의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출발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고 중용이 제일 큰 덕목이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는 그 가정이나 사회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가치였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게 가급적 안 나타나는 게 바람직한 거. 또 갈등이 부득이 나타난다면 그 갈등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풀어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단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전통성에서도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민주주의에서 요구하는 타협과 협상, 그래서 합의를 이루는 그러한 갈등 해소 방식에 대해서 다수인종 국가 사회는 이미 상당히 그 부분에 익숙해져 있다. 뭐 그러한 그 합의를 이루는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대화를 통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총칼을 들고 폭력을 쓰지 않으려면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타협과 협상을 해서 합의를 이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도 그렇게까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그런 민주주의를 완성하기까지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얻은 교훈이 대화를 통한 타협과 협상 그리고 합의를 이루는 민주주의 제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이 좀 취약하고 갈등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협과 협상이라는 그런 그 어떤 기술 또는 그런 문화가 타협과 협상이라는 걸 우리는 야합으로 우리는 그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제로섬 게임을 우리는 하려고 하지 양보를 통한 절충점을 찾는 거는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 선과 악의 이렇게 깨끗한 개념이 아니다. 야합이고 이거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영합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풀기도 어렵고 타협과 협상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다수인과 단일인종의 차이점이 하나가 이 자유와 평등을 보는 가치입니다. 자유와 평등이 다 중요하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다수인종은 자유와 평등 중에서도 자유를 더 중요시합니다. 이 다른 것에 대한 서로에 대한 자유, 다른 것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은 자유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가 더 높죠. 그러나 단일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보다는 평등이라는 가치에 더 많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단일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에 있는 속담 중에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재미있는 속담입니다. 왜? 같아야 되는데 왜 너만 땅을 갖느냐. 이런 게 이제 우스갯소리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이 단일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는 평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심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단일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긴 매력을 갖는다.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단일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해 사회고 또 굉장히 인간관계가 이제 끈끈하고 또 이동이 적고 또 타협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고 민주주의적인 제도를 정착하는데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다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는 이미 상당히 갈등으로부터 시작됐고 인간관계가 대단히 이렇게 건조하고 또 갈등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민주적인 제도를 정착하는데 상당한 유리한 조건을 오히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가면서 많은 갈등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겪게 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 단일 인종 민족적인 특징으로 비추어 본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이제 노력과 새로운 문화와 또 새로운 이 정치적 전략,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은 교육과 경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자치 편취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